한국 현대사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전두환의 신산업 육성 정책을 살펴보았죠. 전두환은 박정희의 신산업 육성 정책을 계승했죠. 그래요. 박정희 때는 주로 이제 선진국들의 산업을 모방해서 추격하는 입장이었다면, 전두환은 그래요. 최첨단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죠. 뭐 박정희 때도 물론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니죠. 반도체 산업은 박정희 때 시작됐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추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거죠. 전두환 때부터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성공했고, 그래요. 전두환이 먼저 나서서 이동통신 산업과 인터넷 산업을 육성하죠. 그 중요한 얘기죠. 현시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이유가 뭔가요? 이런 이제 최첨단 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대국가 수립의 역사는 상과 직결되어 있는 역사라고.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추진하는 일들은 뭔가요? 상과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죠. 북한에 퍼주자. 뭐 이런 거는 뭐 한국인들 상과는 무관하잖아요. 연관이 있다면 이제 그래요. 악영향만 미치는 거죠. 국민들이 힘들게 번 돈을 뭐 갖다 바치는 거니까 한국인들을 위해 쓰는 건 아니죠. 그래요. 그래요. 이 첨단 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한국인들의 삶도 많이 좋아진 거죠. 첨단 산업을 육성한 게 전두환 정부의 큰 공적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첨단 산업을 육성한 건 아니죠. 뭐 텐더모터 산업도 육성했죠. 스포츠 산업 육성은 누가 했나요? 전두환이 한 거죠. 박정희도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에 관심이 있었죠. 그 드라마 산업, 그래요. 케이팝 누가 육성했나요? 박정희가 육성한 거죠. 약간 제도적으로 이제, 약간 아무래도 그 시대 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크게 발전해 있었죠. 약간 수입에 제한을 가하면서 육성한 거죠, 박정희가. 그래요. 전두환은 이제 스포츠 산업을 육성했고, 또 군수 산업도 육성했죠. 전두환은 박정희 정부를 개성하면서 육성한 거예요. 잠수함도 개발했고, 잠수함도 생산했고, 전투기도 생산했잖아요. 생산할 때 성공했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 신산업 육성 정책을 살펴봐야 되겠죠. 신산업 육성을 중시하는 군사정부를 계승한 노태우 역시 신산업 육성에 전념했다. 군사정부의 특징이죠. 어떻게든 신산업 육성하려고 하죠. 이 좋은 정부를 했잖아요. 신산업 육성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들도 생각했지만 다 실패했죠.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 신산업 육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군사정부가 육성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그 군사정부가 이용한 신사력 육성 정책은 제국의 지혜라고 했죠. 이 검증된 방법이면서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뭐 그 제국의 지혜를 이용하면서 신산업을 육성한 정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최초는 아니겠지만 뭐 과거에는 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도 하고 뭐
또 일본도 뭐 다른 국가를 모방했겠죠 어느 정도. 하지만 이 시기에는 군사 정부밖에 없었다. 그 뒤에는 또 있죠 뭐. 중국도 하잖아요. 현 시대에 보면 뭐 베트남도 뭐 하고 있겠죠. 자세한 넷마까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뭐 비슷하게 하고 있겠죠 뭐. 그런 나라들이 있겠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노트 역시 박정희와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IT 산업 육성에 전념했다. I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PC가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군사 정부는 IT 산업을 눈여겨봤던 거예요. 노트 역시 이제 혁명 세력이죠. 군사 정부 인사이자 당연히 이제 개성해서 하겠죠. 좋은 정부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도 공산주의 세력 역사관이 판을 치면서 1990년부터 각급 학교에 컴퓨터 수업을 신설하기 위해 16비트 PC가 보급되었다. 학교에 보급시켜서 교육시킨다는 게 뭔가요? 군사 정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서 육성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육성한 게 아니라 교육까지 시키잖아요. 또한 노트북은 정부기관의 PC 보급과 행정 정산망 구축을 통해 사무를 자동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요. 정부가 막 나서는 거죠. 정부 주도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거죠. 우선 PC 보급의 확대는 국내 컴퓨터 산업의 내수 시장을 뒷받침했고, 이는 다시 정보와 통신, 부품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으로 이어졌다. 사실이죠, 뭐. 주민등록망이 자동화되어 주민등록 초본이 즉시 발급되었다. 등초본이죠. 등초본은 거주지가 아니라 본적지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전에는 이제 그렇게 쉽게 발급되지 않았죠. 지금은 이제 어떤가요? 집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컴퓨터만 있으면 다 있죠 뭐 요즘에는. 그 시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 본적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 우편으로 서류 발급을 의뢰하거나 직접 내려가야 했다. 뭐 이런 경우는 며칠씩 걸릴 수 있는 거죠. 불편했죠. 하여간 이전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어야 할 행정 업무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전산화했고 자동차 등록 대수와 소유주 정보, 검사 이력 등을 전산화했다. 그랬죠.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생겨나며 발전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요.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I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IT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잖아요.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정부가 나서서 뭐 그런 기술자들을 육성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IT 산업 육성 정책은 다른 국가에는 없던 일이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IT 산업 육성해 보겠어. 그래도 한국처럼 큰 성과를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지만 되는 시기에 해야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안 할 때 이 시기에 군사정부는 했다는 거예요. 먼저 나서서 인재까지 양성하면서. 한국은 2010년대 들어 유엔이 실시하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수차례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이제는 영국, 스웨덴 등 전통적인 선진국들이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교류를 요청할 정도가 되었으니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입장이 바뀌었다. 군사정부 때만 하더라도 추격하는 입장이었잖아요. 현 시대는 어떤가요? 군사정부들이 육성에 다 성공했죠. 자동차 산업, IT 산업, 조선업, 반도체 산업, 뭐 엄청나게 많죠. 이제는 이제 한국에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인가요? 뭐 김대중, 김영삼 같이 민주당 인사들처럼 농업이나 진짜 이랬으면 자급자족하는 국가가 중요하지. 뭐 그런 식으로 국가가 이어져 왔다면 이런 일은 없는 거죠. 매우 가난하게 절대 빈곤에 시달리면서
매우 가난하게 살겠죠. 인권도 유린되고 뭐 북한하고 다를 바 없는 국가가 될 뻔했는데 그래요. 구자정부가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인터넷 산업의 전산망은 정부기관에서만 구축된 것이 아니었다. 은행들에도 전산망이 구축되어 현금 자동 입출금기 공급망, 은행 간 계좌 이체 시스템 연결, 신용카드를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롯데호텔 계속 보급되었다는 거예요. 전산망들이. 이는 훗날 온라인 뱅킹과 결제 시스템이 인터넷 환경에 가장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결하여 학술 정보를 공유하고 교수 학생들이 데이터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어떻게 신산이 구성되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을 적어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노하우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 상과 직결된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역사인 거죠. 이 시기 부상한 대표적인 기업에는 삼성 SDS가 있다. 삼성 SDS는 1985년 삼성 데이터 시스템으로 시작하여 노태우 정부 시기 행정전산망과 금융전산망 프로젝트를 대거 수주하며 한국 최대의 IT 서비스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당연히 민간 기업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 노하우인 거죠. 살펴보았듯이 전두환 때부터 육성된 인터넷 산업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인터넷을 널리 활용하고 있는데 인터넷 산업이 왜 한국에서 이렇게 널리 발전했지? 왜 인터넷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엉터리 역사를 배워서 그런 거예요. 인터넷 산업 누가 육성했어?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은 누가 육성했어? 어떻게 육성된 거야? 한국에 그렇게 중요한 상과 직결된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현대사를 날조해서 가르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위주로 가르치고 문제는 이제 근대국가 수립 역사를 지워서 나타난 부작용인 거죠. 얘기했잖아요. 근대국가 수립 역사는 상과 직결된 역사이다. 한국의 유지와 번영이 중요하며 한국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가 근대국가 수립 역사이다. 근데 그것을 지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노태우 정부 시기 정부기관에서 은행 교육단체로 단계별 보급이 이루어졌다. 계속 보급되기 시작했던 거죠. 노태우 때. 인터넷 산업 육성은 국가적 과제로 노태우에 강력히 추진되었고 단계적으로 이곳저곳에 전산망이 보급되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서 말 수 있는 거예요. 정부기관에 우선 보급이 되고 은행에 보급이 되고 뭐 기업들에 보급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I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런 노력이 있었던 거죠. 인터넷 산업은 이전에 없던 최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죠. 기술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보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상업성이 있는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별 보급은 불가피했다. 뭐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단계적 별 보급이 불가피했죠. 우선 뭐 PC가 많이 대부분 다 보급되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보급 단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뭐 기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죠. 또 상업성도 확인이 안 되고 이러니까 단계별로 보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 불가피했던 일인 거죠. 하지만 노태우 정부 시기 일반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인터넷 산업은 육성되어 있었고 노태우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잘 알고 있으니까 교육까지 시키잖아요.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면서 의도적으로 육성했다는 거예요. 노태우는 1992년 12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초기 정책적 지원을 시작했다. 그럼 이제 노태우 퇴임하기 직전에 이제 상업화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상업화하려고 했던 거죠. 전국적인 광케이블망을 대대적으로 구축하게 했고 1990년 중반 이후 상업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구축하기 시작했던 거죠. 광케이블망을 전 국민에게 보급하고 상업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완전히 이제 상업화되지 않았죠.
김영삼 정부 시기 1994년 6월 한국 통신을 통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코넷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대학과 연구소의 전유물이었던 인터넷이 일반 가정과 기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제 보급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실시되었는데 이제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장된 것은 사실은 이제 김영삼 정부 시기인 거예요. 보급 계획은 다 이제 노태우가 막 해놓은 거죠. 기술 개발까지. 인터넷 산업을 인터넷 산업은 생산물을 공급하는 산업이 아니다. 그렇죠. 따라서 전산망 보급을 생산으로 볼 수도 있고 상업화를 생산으로 볼 수도 있다. 전산망 보급을 생산으로 볼 경우 인터넷 산업 육성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정치 지도자는 전두환과 노태우로 한정된다. 보급을 생산으로 볼 것인가? 어쨌든 뭐 전두환과 노태우는 결정적 기여자로 무조건 포함이 되죠. 전두환은 시작했고 노태우는 보급을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교육도 하면서 인재를 양성하고. 반면에 상업화를 생산으로 볼 경우 김영삼 역시 인터넷 산업 육성에 결정적 기여를 한 이에 포함된다. 그렇죠. 김영삼은 좀 애매하죠.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다 노태우가 개발해놓고 컴퓨터까지 어느 정도 다 보급해놨죠. 마지막 상업화만 이제 김영삼이 한 거죠. 어떻게 이제 봐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영삼도 결정적 기여로 한 걸로 봐야 되냐. 전두환과 노태우가 인터넷 산업 육성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김영삼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인터넷 산업 육성에 대한 평가가 바뀐다는 말이다. 상업화까지 봐야 돼. 그러면 이제 김영삼 역시 결정적 기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야 뭐 기술 개발 뭐 전두환 노태우가 다 했어. 뭐 보고까지 했어. 어차피 뭐 상업화는 자연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으니까 뭐 김영삼은 뭐 그렇게 큰 기여가 한 게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김영삼은 바뀐다는 거예요. 전두환과 노태우는 확실한 거죠. 뭐 과정을 보면 다 알잖아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노태우는 고속철도 산업 육성을 실시했다. 100% 기술 이전 조건으로 프랑스의 TGV와 제휴한 뒤 고속철도 산업을 육성했다. 사실이죠 뭐. 이후 프랑스로부터 전수받은 수만 개의 핵심 부품 설계도와 제어 시스템 노하우는 국내 철도 및 기계 산업의 수준을 단숨에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장기에 걸쳐서 국산화하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산업 육성에 성공하느냐.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요. 외국 기업을 통해서 이제 기술을 이전받게 되죠. 처음에 그렇게 다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이 국산화에 성공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니까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했으니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고속철도는 1992년에 착공에 들어가 2004년 개통되었다. 처음에는 고속철을 수입했지만 현 시대에는 설계부터 제작, 핵심 부품의 국산화까지 거의 100% 자립에 성공했다. 그렇죠. 2024년 6월 현대로템이 우즈베키스탄 철도청과 약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육성해서 수출까지 되는데 또 한 20년 걸렸죠. 신산 육성이라는 거는 장기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원전도 마찬가지죠. 이승만 때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이 걸렸죠. 뭐든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로템은 고속철도 차량을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 팔아서 수익을 얻었다. 그렇죠. 현 시대에 한국의 고속철도 생산 기술은 수출화 정도로 발전했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죠. 뭐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 안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죠. 노태우는 인공위성이 중요한 미래 산업을 간파하고 인공위성 산업 육성을 지시했다. 1992년 우리별 1호 위성 발사에 성공하며 한국을 우주강국의 대열에 합류시켰다. 그렇죠.
박정희 때부터 미사일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미사일 개발 기술과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발사체 기술은 크게 다르지 않다. 노태우 정부 시기 한국은 사체 기술로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릴 정도로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죠. 자체 기술로 쏘아 올린 거죠. 첨단 산업 국가가 되어 있었다. 그래요. 물론 이때는 외국 부품이 많이 쓰였는데 이후 국산화가 진행되면 현 시대는 거의 100% 국산화되었다. 현 시대에 이르러 한국은 이미 위성 개발 및 부품 분야에서 수출 실적을 쌓고 있다. 이제 점점 수출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공위성 산업 누구 육성했냐? 노태우다. 그런 거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이제 경험을 했던 사람은 알죠.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역사를 지우려고 하죠. 이런 거 가르치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싫어하잖아요. 조선 총독부에서 노태우 정부에 이르기까지 약 82년간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집권했다. 사실이죠. 조선 총독부도 사실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죠. 한국의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민간기업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시했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도 좀 중시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시장 해야지. 민간기업 뭐 육성해야지. 뭐 민간기업 육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무엇을 중시했나요? 신산업 육성 정책을 가장 중시했다는 거예요. 한국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특징이죠. 다른 국가의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구별되는 점이다. 구별되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한국은 산업이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첨단 산업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다. 왜? 근대국가 수립 세력 다 같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인데 다른 국가에도 있는데 다른 국가의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도 신산업 육성을 중시하겠죠. 뭐 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라면 약간 좀 우선순위가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신산업 육성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한국은 첨단 산업국가로 변모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군사정부 이후 제국의 지혜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 정책은 폐기되었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군사정부는 신산업 육성 정책을 가장 중시했는데 또 무엇을 활용했나요? 제국의 지혜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봤잖아요. 조선 총독부가 단계별로 신산업 육성하죠. 식민지 시기에. 그거 흡사하잖아요. 제국의 지혜를 활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 실정에 맞게 바꿨겠지만 사실이라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시도했지만 박근혜의 신산업 육성 정책은 제국의 지혜도 아니었고 제국의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도 아니었다. 신산업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실종되었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국가적 목표에서 우선순위에서 많이 뒤처졌죠. 박근혜나 이명박처럼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집권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신산업 육성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제국의 지혜를 활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더 나은 지혜를 활용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이후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박근혜는 박정희처럼 적인기업을 선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려다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렇죠. 뭐 중소기업 가지고 뭐 어떻게 해봐야지 하면서 나름대로 뭐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 생각이냐는 거예요. 아니 뭐 박정희가 하고 전두환이 언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배척하는 게 아니라 신산업 육성하면 중소기업도 생기고 대기업도 생기죠. 뭐 중소기업만 가지고 뭐 어떻게 해봐야지. 대기업 가지고 육성하면 안 돼. 대기업 좀 제약시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 뭐 김대중, 노무현, 뭐 그런 사람들이 시행하는 거죠.
문재인은 아예 그냥 반산업적 인사이고 반문명적 인사이고 다 설명했죠 이전에. 박근혜 정부 이후 정부가 박근혜의 신산업 육성을 개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된다. 그렇죠. 그래 얘기하잖아요. 중화고급 육성은 어려웠지만 IT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게 됐나요? 추격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자 정부 때는, 이제 전두환 때부터는. 결과를 보기 전에 저거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인터넷 산업을 육성했잖아요 전두환이. 이후에 군사정부의 이후에 시산업이 없었냐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뭐 전기차도 뭐 마찬가지일 테고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지금 한국이 앞서 나가지 못하잖아요. IT 산업 앞서 나갔는데 그 왜 그런가요? 그 정부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이후에. 그래요. 군사정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미래신산업이야. 육성에 성공했을 거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육성 보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육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이거 미래 먹거리 된다. 그러면서 육성했지. 또 올바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는 또 그러하지도 못했다. 어느 정도 시사를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군사정부 이후 한국에서 신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신산업 육성은 전적으로 민간기업의 역할로 바뀌었고 군사정부 이후 정부 중 한국의 신산업 육성에 기여한 정부는 현재까지 없다. 없는 거예요. 신산업 육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래요. 아주 시장이 크고 잠재력이 큰 국가면 사생적으로 생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 정도 되는 나라면 아주 그래요. 많이 발전했다지만 자생적으로 생기기 어렵다. 그때는 정부하고 민간기업이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게 신산업 육성 정책이라는 거예요. 민간만으로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없다는 거예요. 뭐 있냐는 거예요. 군사정부 이후에 신산업이 없었냐는 거예요. 수없이 많았지만 뭐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공위성 산업 노태우가 했고 전투기 전두환이 했고 반도체 박정희 전두환이 했고 그 이후에 뭐 있냐는 거예요. 케이팝? 그건 뭐 드라마 산업 박정희가 했고 케이팝 뭐 드라마 박정희가 했고 스포츠는 아직까지 뭐 글쎄 뭐 하여튼 뭐 제법 스포츠도 뭐 못하는 건 아니죠. 전두환이 했고 뭐 있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지.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